교과서 12쪽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조선에는 법조항 8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3개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 법조항을 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조항 8개라고 있는데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조선의 8조법이라고 하고요. 교과서 내용처럼 현재는 3개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 전해지는 3개의 법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마지막,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라는 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법조항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법을 보면 당시 고조선은 큰 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 법을 보고도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추측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법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이 법을 보면 당시 고조선은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이 법조항을 보고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공책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럼 8조법을 보고 당시의 생활 모습을 추측하는 내용을 노트에다가 적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법조항을 통해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 혹은 곡식이 귀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법조항을 통해서는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고 혹은 화폐도 있었다. 그 다음 감옥 대신 노비로 삼았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13조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그리고 고조선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미성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이 유물들의 분포지역으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고조선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미성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미성리식 토기인데요. 미성리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성리식 토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모양을 보시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주둥이가 약간 길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동검이 바로 비파형 동검인데요. 왜 이름을 비파형 동검으로 했는지 아시나요? 오른쪽에 보이는 악기가 바로 비파라는 악기인데 이 비파라는 악기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비파형 동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양을 한번 보세요. 많이 비슷한 것 같나요? 세 번째는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이 고인돌이 바로 탁자식 고인돌인데 고인돌 잘 알고 있죠? 근데 고인돌 앞에 탁자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 탁자식 고인돌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탁자식 고인돌 말고 다른 모양의 고인돌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있는 고인돌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요. 탁자식 고인돌은 받침돌이 좀 큰 반면에 바둑판식 고인돌은 받침돌이 많이 작아요. 주로 탁자식 고인돌은 북쪽에 많이 분포한다면 바둑판식 고인돌은 남쪽에 많이 분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문화유산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고조선의 문화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주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세 가지 문화유산이 집중돼서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의 나라끼리의 국경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딱딱 떨어져서 국경선이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가 고조선의 영역이거나 문화범위였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을 노트에다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의 문화유산, 탁자식 고인돌, 미성리식 토기, 비파형 동거. 자, 이렇게 필기를 잘했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의 내용을 오른쪽에 필기를 모두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오른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왼쪽에 요약해서 한 단어로 적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왼쪽에 어떤 단어를 적을 수 있을지 한번 공책에 먼저 적어보세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 배운 숨은 뜻 찾기에 해당되는 건국 이야기, 두 번째는 팔조법을 배웠지요. 팔조법.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걸 바탕으로 고조선의 문화범위라고 적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점 각자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어 볼 수 있도록 합니다.